옆에 있는 여성은 무려 저의 18년 후배인 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 예비역 중령 김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구에서 사회를 맡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김중령이 달려와 주셔서 행사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복을 입은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 행사의 주관은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가 하고 있으며 행사 비용을 분담하신 주최 단체로는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입니다.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많은 기여를 해주신 참여단체를 김중령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행사에는 많은 애국시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비역 장군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육군에서는 6.4총 구국동지회, 3.4 구국동지회,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갑족 장교 구국동지회, 단기사단 구국동지회, 비행사단 구국동지회, 학사장교 구국동지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군에서는 해사구국동지회, 해군 OCS 구국동지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군에서는 공사구국동지회, 공군학사구국동지회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가 있으며 이외에도 대령연합회, 특전동지회가 참여하셨습니다. 시민단체로는 대한민국 대학교 교수 7,000여 명으로 구성된 정교모,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사회를 보시는 최종령님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자유대연합, 비상국민회의, 민병단, 3.10 특명당, 리박스쿨 등이 있습니다. 대단한 애국단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오늘의 행사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때인데 본 행사가 우리 국민,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6.25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금일 행사는 시작되는 금일 행사는 1부 본 행사와 2부는 강남역까지 왕복 3km 남짓한 행진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진 후에는 현 위치까지 복귀해서 현 위치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6.25 남침 70주년 자유대한 수호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내빈 및 애국국민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반주에 맞춰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이항숙 동지의 세 분이 사중창으로 선창하겠습니다.
위해 산하하신 순국 선열 및 6.25 참전 호국 명령 그리고 UN 참전군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너무 붙은 쪽은 좀 이렇게 거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 신임 회장 겸 육군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회장이신 육사 30기 하영규 회장님께서 대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멸공! 존경하는 애국심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우리 구국 동지 회원 여러분, 금년은 6.25 남침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휴지하다시피 국회는 1950년 6월 25일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 불법 남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상자가 국군이 약 59만 명이고 유행문이 15만 명에 이르며 민간인 사상자도 100만원에 이릅니다. 이런 비극을 입힌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김일성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6.25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저전쟁 속에 계속하고 있고 김일성을 추종하는 소위 주석과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인의 국군을 추모하기보다는 김일성과 함께 적화 통일을 획책했던 김원봉을 추모하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낙동강 방어를 온몸으로 지켜낸 영웅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미군도 존경하는 전쟁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는 그분을 현충원에 앉아있지 못하게 방해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70년 전 6.25 당시처럼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1950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 세대는 70여 년 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우리는 지금 공산 독재 치하 가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6.25 남침 이래 국계 도발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남북 공동연락소 파괴는 국계의 악교 같은 발톱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연일 우리를 몸갈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계는 수십 년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유 대안을 소리 허물없이 조용히 접수해버렸습니다.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강탈해버렸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동북 주소가 정권은 모든 권력을 손안에 쥐었으며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안정에도 없고 오로지 김일성 왕조의 조국을 바치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하찮은 인간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당사자나 이 정부의 폐기들은 무엇에 쫄았는지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미안함들도 그저 기죽 웃고 있는 실태입니다. 백령 공무관 주방장이 제철소 직공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문재인을 연변해도 입도 뻥긋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우리 6회 공동 해병대 구국동계는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대한민국은 75년 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손잡고 국계의 남침을 막아냈으며 자유와 번영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며 일시기 일인 역사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둘째, 김일성 종북주의를 척결합시다. 인민을 위한다는 공산 독자가 주민을 멀게 살렸습니까? 북한 주민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의 인권에 눈을 감고 국회를 감싸고 세력에 날뛰고 있습니다. 주사파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국회에 바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은 6.25 피해를 딛고 발전하는 데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6.25 직후에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국가의 존립을 지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여 안보를 굳건히 했으며 특히 경제를 발전시키과 동시에 자유국방으로 부강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영웅적인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언제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듯이 모든 것이 시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운영체계는 정지 파괴되어 작동 불능 상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위정자는 그런 무책임가로 가득 차있고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국회 김정은을 상념처럼 받드는 동북주사파 정권입니다. 김일성 왕조의 포갑정치에 기념하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고 중국의 약품이 한국의 약품이라고 헛소리를 지끄러고 있는 한심하게 시작이 있는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적을 두려워하거나 평화를 구걸하고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국민은 국가는 희망이 없고 망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라를 사랑하고 명예스러운 군복을 입었던 한 노병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 방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우리의 군사 전략은 바로이 공세적 적응 선제 타격 전략을 채택하여 인류의 국계를 쓸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통일정책 기조 역시 북한을 자유 흡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전쟁 기구상에 있는 요원들의 전투 전쟁 이지와 한무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면 못합니까? 이놈의 정부는 싸울 오지가 없는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선후배 동지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면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납시다. 6.25 남침을 맨몸으로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합시다. 우리 모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다 함께 동참합시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따라해주시 그중엔 감사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국민 만세! 자유 대한민국 국군 만세! 국가는 자살에 이야기한거는 절대 겸허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자살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지켜주실 거죠?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참여해 감사합니다. 내분에 됐어요, 그분. 아, 그랬어요? 네. 대란매빈 공개가 네. 가입을 들었습니다. 멸국! 네, 지금까지 우리들의 단호한 결기를 보여주시고 북한에게는 살벌한 경고,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게는 엄중한 지적을 해주신 육사총구국동지 회장 겸 전군군국동지 연합회장 하형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회 최병국 총재님께서 본 행사에 즈음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최병국 총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필승! 여러분, 결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집회를 하고 참여도 했지만 오늘 6.25 남침 70주년을 맞아서 육해공군 해병대 예병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집회는 정말 처음 하기 때문에 가슴이 버릇합니다. 이제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예병들이 책임을 지키느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자고 있는 국민들 일으켜서 이 나라 지켜냅시다. 여러분, 6.25 남친 70주년을 맞아 육해공군 해병대 예병들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몸바쳐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김일성은 70년 전 바로 오늘 새벽 탱크를 몰고 38도를 넘어 우리의 강산을 짓밟아 초토화시키고 수백만의 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았던가. 우리는 결코 이날의 참상을 잊지 않으리라.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북한은 오로지 남한을 격화시키고야 말겠다는 변함없는 야심으로 핵을 개발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어 우리의 안보를 심히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불법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평화라는 미명으로 적의 눈치만을 살피고 마치 상전을 모시듯 굴종을 하며 온갖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만을 하면서
국방태세와 안보마저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김여정이는 6월 16일 14시 50분경 대한민국의 재산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우리 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폭파시켰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평화선언의 상징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간의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를 폭파시킨 것은 사실상 4.27 선언의 파괴를 의미하며 명백한 도발 행위로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한 적대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폭파시킨 것은 사실상 4.27 선언의 파기를 의미하며 명백한 도발 행위로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한 적대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도발에 대하여 정상적인 국가라면 즉각 응징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은 다음날 겨우 굉장히 실망스럽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곧바로 김여정이는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하여 철면피, 볼불견이라며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를 역겹게 했다고 개망신을 주었다. 이는 문재인 개인의 망신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망신이고 또한 국정만화 훼손시킬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김여정이 이토록 공격적이고 과감한 도발적인 행위는 9.19 군사합의를 철폐하기 위한 수순이므로 우리는 그동안 국방, 안보 등 완화시켰던 모든 대북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북한이 도발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정부가 다음 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며 결의한다. 하나, 북한의 모든 도발 행위를 철저히 사전 공세하고 만약 도발이 있을 시 즉시 응징하라. 둘째, 정부는 북의 위장평화 실체를 인식하고 안보라인 모두 교체하고 국방 강화에 주력하라. 셋째, 훼손된 휴지 조각처럼 사문화된 9.19 군사 합의를 즉각 폐지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라. 넷째, 한미 동맹을 강화하라. 한미 동맹은 이 나라 안보의 척추이고 경제 발전의 방파제로서 한미 동맹이 없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다. 이와 같은 우리의 결의를 정부가 예명한다면 조국 수호를 위한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들은 김정은과 좌파 문재인 정권 척결을 위한 투쟁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 2020년 6월 25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을 대표하여 해병대 전호 구국동지의 중앙회 총재 최병옥 예비역 단체와 애국시민단체의 혼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신 최병국 총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제13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특별히 카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한 공감을 주는 글을 많이 올리고 있으신 열정적이며 행동하는 애국 지식인이신
그리고 북한 민주화 포럼 대표이시고 현재 명지대 교수이신 이동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나라지킴이 고기연합에 몸을 두고 있는 이동복입니다. 70년 전 6.25 남침이 벌어지던 날 저는 14살의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6.25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선선했지만은 이제 또 비가 좀 오락가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날씨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천우신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나라지킴이 고기연합의 카톡방에 고기연합의 이철영 대변인이 쓴 6.25 70주년 시로 인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글에서 이 이철영 선생은 지금 우리가 아마 1950년 6.25를 겪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모이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주 귀에 닥쳐 있도록 익혀 알고 있는 노래가 있죠. 그 뭡니까? 6.25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6.25의 노래가 가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정권 때부터 노무현 정권에 걸쳐서 6.25의 노래는 금지 공목이 돼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불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기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느끼질 못하고 지냈는데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어느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이 노래 가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6.25의 노래는 6.25 남침에 저항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맞서서 가면히 싸워가지고 북으로 진격해가기까지 또 통일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아주 피가 끓는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 노래 가사가 바뀌었죠. 이 가사는 원래 박동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문필가가 작사하시고 그 다음에 김동진 작곡가가 곡을 붙인 아주 그런 훌륭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그대로 두면서 시마무개라고 하는 이상한 녀석이 이 가사를 바꿔가지고 바꿨는데 나중에 한번 바꿔진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아주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기를 아주 쑥 퍼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씨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6.25 전쟁을 가리켜서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6.25 전쟁을 도발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그 북한을 상대로 해서 난데없는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지금 설쳐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난 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 제1조에 이로써 전쟁 끝났다라고 선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따져져야 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고 전쟁을 누가 겪고 그 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정전됐다는 것을 따져가지고 전쟁의 책임을 물을 건 물고 전쟁 범죄자는 색출해서 처벌하고 그리고 배상할 것은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단단한 잠수를 잠그는 내용을 담은 것이 평화협정입니다. 그 평화협정은 남북 간에 지금 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 6.25 전쟁을 도발한 북쪽이 전쟁을 도발한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1972년에 처음 평양을 갔습니다. 그 평양에 가서 있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가 그 신경을 쓴 화두가 6.25 전쟁이었습니다. 왜 6.25 전쟁이냐? 우리가 남북 대화는 언필칭 남북 간의 현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 뭐합니까? 합의를 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 문제를 가지고 관련해서 6.25 문제를 우리가 자꾸 거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북쪽 친구들이 6.25를 남쪽에서 일으켰다는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입장은 고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평화협정을 체결합니까?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난데없이 종전선언이 튀어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가 이끄는 이 정권은 6.25 전쟁이 북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다라는 전쟁각에서 월남 평화협상 시에 어떤 거기에 입각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은 뭡니까?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여러 가지 이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고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평화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평화통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북한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평화통일을 공상하고 그 평화통일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고 그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바로 6.25가 일어난을 기억하는 이날입니다. 미국이 1942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습공격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봤죠. 그래서 그 뒤에 미국 민족사에서는 Remember Pearl Harbor, 진주만을 잊지 말자. 이것이 국민 정신의 한 부분을 형성해가지고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승전을 이끌었고 그 뒤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이 가령 Remember Pearl Harbor의 이런 구호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기억하자. 6.25를 기억하고 6.25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일에 계속 매달려 있자 하는 각오를 다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립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6.25를 기억하는 날에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것으로 오늘을 잘 기억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는 마지막으로 소위 이 정권이 전쟁과 평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을 아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 문제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전쟁은 있었고 또 평화는 갈구돼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소년들이 이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남겨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는 사람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기회만 있으면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전쟁을 하지 않고 모든 걸 평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자기 아주 염원이나 이런 게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가만히 것이죠. 있어봐.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으면은 전쟁을 할 뒤에 수밖에 돌아봐요. 없는 것이죠. 뒤로 이것은 돌아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들어야죠.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따봉. 현명한 사람은 평시에 전쟁을 준비한다. 이야, 좋다. 중앙우체국 앞에 갔다 온 거야. 이거. 우선, 이거 모자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일회용 모자. 6.25. 좋아요. 예. 중앙우체국. 네. 6.25 역사 바로잡기. 6.25 전쟁 70주년. 독일과 써있네요. 전쟁하면서 굉장히 고단한 전쟁을 했습니다. 거기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좋습니다. 하는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영국을 이끌고 2차 대전 승리를 이끄는데 그 승리를 이끌 수 정말 사람 많이 있었던 왔어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물량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영국 또 프랑스의 망명 정부와 함께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죠. 그때 초기에는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버티고 있어서 영국이 아주 미국의 아주 저치리 루스벨트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그때 저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겪는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쇠약해지거나 피로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겪는 돌발적인 일로 인한 충격이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대선이 인한 피로도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장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장낼 것입니다. 바로 이 처칠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처칠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짚고 다짐하는 것으로 6.25 70주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6.25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동복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허평환 전 국군 기무사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허 장군님께서는 육사 30기생이시며 현재 하형규 회장과 동기생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군, 해군, 공군, 간호사관, 여군, 외리역 동지 여러분, 우리 해병 전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6.25 70주년인데 정말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저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문재인 씨 한 모습. 엊그제 광주 5.18 30주년인가 내려가서 당시에 진압군 발포 책임자를 규명해서 처벌하겠다. 자수하면 용서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거창한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6.25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한 겁니까? 광주 5.18에 한 거예요. 북한 공산 침략을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 지킨 그 6.25 참전용사들과 20만이 넘는 전사한 장병들, 오늘 국립해충원에서 정부 기념 행사 하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오늘 10시에 제가 데려갔어요. 가서 참배를 하는데 역대 대통령 묘소는 참배도 안 된대. 현충문에서 잠깐 참배했는데 그나마 어느 정당 어느 단체도 기념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고 추모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고 행사하지 않은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행사들은 엄하게 한답니다. 엄하게. 국가보호처장 저 슬러 빠진 작자는 미국 유해 하와이에서 보는 설공에서 오늘 밤에 거기서 행사한대. 거기 유교 행사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이긴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어요. 불과 70년 전에 북한 공산 집단의 불법 남침을 맞이해서 당시 우리 젊은이의 25%가 목숨을 잃고 지킨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6개 참전국 어르지원 5개국까지 포함해서 25억에 넘는 자유 국가들이 이름도 위치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이곳에 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5만 명이 넘게 전사를 해서 지킨 이 자유 대한민국.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 추념 행사는 물론이고 6.25를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대통령이란 문재인까지도 대통령 되고 나서 유엔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6.25가 내전이래요. 내전. 6.25하고 내전은 얘기 누가 했어요? 김일성이가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교민들을 모아놓고 쌍방과실에 의해서 남과 북이 서로 잘못해서 충돌한 사건이 6.25라고 저런 자가 지금 청와대에 앉아서 나라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비역들이 그 선배들의 혼을 이어받아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나마 저 동기생이면서 정말 훌륭한 하영규 동기께서 정군 동기를 맡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귀신 낚는 해병 장군들 다 어디 가버리고 최병우 총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은 그냥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느냐 그러지 못하는 나라를 만드느냐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유민족이 지켜지느냐 없어지느냐는 최대 투쟁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과거에 적어도 청와대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강조들 시장 군수 도지사들은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킨다는 신념으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자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재수없는 나라, 미국 식민지, 미국 말하려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는 김일성의 사고에 젖은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양보하고 그들하고 잘 지내고 가면은 과연 평화가 지켜지고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엊그제 보세요. 판문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그 새파란 김정희정이 한마디에 그냥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70년 세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6.25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조국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요. 과거에는 남과 북이 체제 대결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내부가 종북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서 체제 대결을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최고하는 것은 바로 죽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바로 북한 지령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썩어 빠진 동료 자유한국당 그 국현 개같은 것도 못한 놈들이 동조해서 저 대통령을 쫓아냈는데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와 싸운 이유는 바로 그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 것이 단순한 그분 한 분 구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유대한민국의 탄핵이었고 저분을 구출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 구출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반드시 우리 우파가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금 문재인 일파의 마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건국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한미동맹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고 하면서 진실은 북한하고 미국 몰아내고 연방제 통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번에 원 구성이 되면 공수처가 설립이 되고 국회의원이 구성이 되면 반드시 그동안에 한두 차례 하다가 실패한 연방제 사회주의 개헌을 할 겁니다. 우리 예비역들은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많은 내국 국민들이 깨어났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고 내 새끼 잘 되는 거 하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넘어간다는 사실을 그분 탄핵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만약에 자유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헌을 시도하면 수많은 애국국민들이 저는 다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육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들이 중심이 돼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오늘 6.25 70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서 오늘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울 것인가, 나아가서 저 북한 김일성 3대 세습체제를 없애고 자유통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걸 우리 다 함께 고민합시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서 6.25 전쟁에서 산화하신 수백만의 우리 동포와 20만의 국군 장병들과 5만의 의원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합시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영규 정군 회장님과 최명국 총재님 그리고 고교연합 비롯한 많은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예비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예비역 단체들과 애국 시민 단체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허평환 장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의미 있는 행사를 우리 모두가 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 언론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우리 우파 개미 유튜버분들이 한 15분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네, 이분들이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꼭 한 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사 13기이십니다. 저보다 22년 선배시니까 제가 66살이거든요. 88세시죠. 언제나 집회 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계셔도 본부석에 앉지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앉아 계시는 전 연합사 부사령관 정진태 대장님 이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는 정진태 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진태 대장님께서는 언제나 본부석을 사양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순서인데요. 김중령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6.25가 되면은 언제나 생각나는 오윤숙님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6월의 하늘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를 그러나 보통 애국 시민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님께서 낭송을 하시겠습니다. 딸 오수진 양이 세화여고 2학년 때에 쓴 시를 아버지인 74년 경기고 고교연합회원 오정균 동지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6월의 하늘입니다. 큰 박수로 오정균 동지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지킴이 모교연합 오정균이라고 합니다. 70년 전 오늘 새벽 4시에 북괴군이 남초반 그 북괴군을 상대로 우리 보복 영령들께서 몸을 바쳐 우리 조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승화하신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하여 20년 전에 저희 자식 딸이 보은초 주간 그 전국 학생 대립장 대회에서 수상한 그 시를 추도사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6월의 하늘. 6월의 초저녁 하늘은 붉지만 그걸 노을이라고 하긴 힘들다. 진짜 노을은 50년 전에나 있었다. 노을은 차라리 기적이었다. 쓰러진 전우들의 가슴으로 흘러나온 새빨간 피가 꽃으로 피고 그 꽃이 하늘로 승천하여 무더기를 이룬 하나의 기적이었던 것이다. 어머니, 싸움터 나가는 아들을 동구박까지 눈물로 전송하시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게 쏟아 부으신 그 큰 사랑을 저는 조국에 모두 바쳐버렸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 속을 총 들고 앞장서 진격하다가 어머님 얼굴을 보았다 싶더니 제 몸을 그렇게도 뜨겁게 달궈준 피는 이미 비극이 거친 땅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총마저 잡을 힘도 없고 애타게 부르는 전우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 저는 그토록 붉게 물든 하늘을 그때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제 몸은 점점 차게 식어져 갔지만 그럴수록 하늘은 더 점점 뜨거운 빨강으로 꽃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피운 꽃이 시들지 않고 영원히 하늘에 피어있기를 제가 죽던 그날처럼 새빨갛게 피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젊은이의 가슴마다 붉게 타오르는 애국심으로 남기를. 세화여자고등학교 2년 오수진 대독. 지금까지 아주 의미 있는 시를 낭독해 주신 오종균 동지님과 그 따님 오수진 양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명쾌한 안보 관련 지식과 과감한 행동으로 지난 3년간 우리와 함께 문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해 오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정책을 예리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비판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문 정권의 월성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 폐쇄의 진정한 의미 등 안보 관련 지식을 다대하게 교육해주고 있으신 전 통일연구원장이시며 최고의 안보 전문가이시며 누구보다 강한 전사이신 김태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소 예비역 장성단의 전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과 예비역 여러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저는 백선엽 장군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6.25 발발의 진실과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 기획해서 무방비 상태의 대한민국을 밀어붙여서 우리가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린 처참한 남침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쟁 때 적화 통일을 막아주었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에게 안정성과 안보 방패를 제공해서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던 한미 동맹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 인천 자유공원 엄동산 정상에서 번영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메가더 장군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목숨 바치고 부상당한 한국군 유엔군 이들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 동작동 대전 현충원 그리고 부산 유엔군 묘지에 영맹하고 계시는 호국 영령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어서
아직도 이름 모를 등력과 이름 모를 골짜기에 묻혀 계시는 저 수많은 호국 영령들,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어서 분단된 조국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우리의 호국 원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살아계시는 고병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건년에만 해도 유병년 장군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강기천 공정식 해병대 사령관, 박정인 소장, 최명신 장군, 김신 장군, 이런 분들이 하나 둘 국민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노병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살아계실 때나 사후에나 그분들을 욕보이는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런 의미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극심한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훈처에서 그랬답니다. 백 장군 당신이 돌아가시면 동작동에는 자리가 없고 대전에 가시는데 그 가시더라도 친일파를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파묘되어서 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보훈처입니까? 여러분, 하기야 백선엽 장군,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일 경력들을 문제 삼아서,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제시대 경력을 문제 삼아서 이를 친일 매국노라고 매도해온 이 좌파들의 언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승만, 백선엽, 박정희를 부정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리의 영웅들을 매도하는 좌파 인사들과 보훈처장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친일 매국노로 몰고 가는 좌파 인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승만이 건국하고 백선엽이 지켜주었고 박정희가 성장시킨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하고 성장해서 지식인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지도자도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들은 초등학교 뺄셈도 할 수 없는 무능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일제시대 경력을 문제 삼는다고 치더라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공적이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꼭 한 가지만 물고 늘어져서 대한민국을 황치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뺄셈, 공과 과, 공이 과를 압도하고도 수백 배, 수천 배 압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물고 늘어져서 얘기한다면 당신들은 뺄셈을 할 수 없는 무능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좌빨 아닙니까? 좌빨! 그래서 당신들을 좌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보훈처장에게 묻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훈의 어떤가는 대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입니다. 보훈처장 당신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보훈처 직원의 입에서 대한민국 구국의 영웅, 다고동의 영웅,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옥의 문턱에서 구출해내신 백선엽 장군에게 묻힐 자리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하게 말해 이런 얘기는 나라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지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근본도 모르는 호로 자식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훈처장 귀하에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백선엽 장군을 욕보이게 하는 언행 절대로 나오지 않게 책임져셔야 하고, 잠시 살고 영원토록 죽는 처신을 하지 말고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보훈처장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 가셔야 될 곳은 동작동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시는 곳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동작동에 자리가 없으면 땅을 매입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가부동에 안장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즉각 받들어 모시세요. 프랑스의 찰스 드골 2차 대전 후에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드골 대통령은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예우를 사양하고 청년 장교 시절을 보냈던 농촌 마을에 묻히겠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콜롬비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농촌 마을은 구국 영웅을 모신 덕분에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벤구리온 수상, 이스라엘의 독립투사였고 영웅입니다. 이분은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의전을 사양하고 기부치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냈고,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그분은 모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니게브 사막의 협곡에 안장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백 장군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셔서 다부동에 가시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즉각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 장군님이 가셔야 될 곳은 동작동이거나 본인이 선택하는 장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 이설을 제기하거나 호로 자식의 발언이 나온다면 더 이상 보훈처는 대한민국의 보훈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구호를 한번 같이 외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디의 네 글자 세 번씩 크게 한번 외쳐주시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6.25 발발 진실과 교훈을 되새기자! 한미 동맹 기억하자! 호국 영령 추모하자! 백선엽 장군을 욕보이는 망언을 삼가하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웅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설파해 주신 김태호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연사입니다. 강화문 동아면세점 광장을 지키며 문 정권에 대항하여 애국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는 김수열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날씨가 비가 많이 올 것 같았는데 전혀 비가 오지 않고 우리 예비역 강명들이 모인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성조 시작!
70년 전 우리 선배들은 시체가 산을 걷고 피가 흘러서 강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이 한 몸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6.25 날이고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지금 비록 총성은 멈췄지만 우리는 이념전쟁, 체제전쟁에서 저 종중주사파에 밀려서 낙동강 전선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여정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법을 만든다, 체포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정작 저들에게는 한마디 대꾸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꼬리를 내렸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온 우리 선배들에게 너무나 부끄러기 짝이 없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김정은의 나라입니까? 시진핑의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가 죽을 각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념전쟁, 체제전쟁의 와중에서 저들이 무엇을 해쳐가는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너무나 많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부정선거와 비리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들이 이것을 숨기고자 수시로 이슈를 개발하고 국민을 전하는데 따라가지 말고 모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진실을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선두에 바로 이래 여기에 모인 우리 예백들이 그 선두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지금 세계는 신일서 재편 과정에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주변 여건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70년 혈명을 거의 거짓 취급을 하고 있는 저 정부 공중 주사파의 실체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없는 오직 이익만 붙잡는 패거리 집단입니다. 그 집단에 밀려서 우리가 오늘날 70년간 갈고 닦아오고 영광되게 건설한 이 조국이 지금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실상을 알았으면 우리의 동맹인 70년 혁명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방위 분담금 협상이 6차례나 진행되었지만 저들은 미국의 철수하기를 바라는지 동맹을 깨기를 바라는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1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겨우 봉합이 되었지만 지금은 6차례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부족한 방위 분담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지식인 청년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한 독일을 일으킨 피해태가 있었듯이 지금 이 나라에는 지식인과 청년 여러분들의 분노가 필요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지를 구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예백들은 군 전문 집단으로서 더욱더 마음을 갈고 닦고 더욱더 전문 지식을 쌓아서 한 번 일어서면 반장이라도 저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모두 단결합시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은 바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건설했던 이승만의 불굴의 정신과 하면 된다는 박정희 정신이 있습니다. 독일의 피해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빗두로 해서 우리 모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종국 주사파의 위성과 기만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당부 말씀을 해주신 김수열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6.25를 더욱더 가슴 절절하게 느끼도록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25 노래를 애국가수 이양숙 공주와 함께 3절까지 제창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군복을 입고 나온 이양숙 공주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국가 노래